보이스멘토 라디오 명작극장 홍당무. 쥘즈 르나로 원작, 연출 문관일. 홍당무는 모자도 안 쓴 채 초라한 옷차림이다. 그의 형 페릭스가 입던 낡은 옷을 해지도록 물려입은 것이다. 검정색 작업복, 학교 배지가 달린 까만 가죽 벨트, 기장이 너무 짧아진 회색 린넬 바지에 헝겊 운동화를 신고 있다. 목둘레가 좁아서 꼭 끼는 와이셔츠, 칼라엔 풀기라고는 없다. 넥타이도 안 매었고 밀집처럼 부드러운 머리털, 그 색깔이 집더미로 쌓인 채 밖으로 겨울을 난 밀집 색깔이다. 홍당무의 아버지인 르피크 씨는 벨벳 윗저고리에 짧은 바지, 신사풍에 풀먹인 흰 와이셔츠에 조끼를 받쳐 입었다. 그 역시 넥타이는 안 매었다. 금시계줄, 책넓은 밀짚 모자, 바닥이 나무로 된 신위에 사냥용 구두를 더 신고 있다. 막이 오르면 무대 안쪽에서 홍당무가 토끼에게 풀을 주고 있다. 그는 무대 전면으로 나와서 곡괭이로 마당에 풀을 벤다. 그는 손수레 옆에서 지겨운 듯이 곡괭이질을 한다. 르피크 씨가 건물 안에서 문을 열고 층계의 첫 번째 계단 위에 나타난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다. 문 여는 소리에 홍당무는 겁을 먹는다. 그는 항상 겁을 먹고 있다. 사냥엔 누가 따라갈 차례지? 저요! 확실해? 네! 요즘번엔 아빠가 페릭스 형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형은 지금 엄마하고 신부님 댁에 간다고 방금 나갔는거려. 낚시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오후에는 쭉 물방앗간에서 낚시질을 할걸요? 그래? 넌 거기서 뭘 하는 거냐? 마당에 풀 뽑고 있는 거예요. 밥 먹자마자 풀을 뽑아? 그럼 소화에 좋지 않아. 엄마 말은 소화에 아주 좋다던데요?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선 뭘 하게? 아직은 햇볕이 너무 따가워. 난 신문 읽고 좀 쉬어야겠다. 아빠 좋으실 대로 아세요. 가기는 꼭 가는 거죠. 비만 안 오면. 비가 올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빠 날 두고 혼자 가시는 건 아니겠죠? 네가 거기 그대로만 있겠다면 데리고 가지. 전 갈 준비도 다 돼 있어요. 모자고 신발 신으면 돼요. 하지만 아빠가 만일 뜰로에서 나가시면... 내가 갈 때 휘파람으로 개를 부를 테니까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오려무나. 네! 아빠 사냥망태는 제가 지고 갈게요. 그래? 아빠 제가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풀숲을 막대기로 막 때릴게요. 토끼들이 튀어나오게 말이에요. 그럼 조금 이따 가요, 아빠. 그동안 전 이쪽 구석에 풀이나 뽑겠어요. 풀 뽑는 게 재밌냐? 그렇게 지겨울 것도 없어요. 햇볕이 쬐는 데서는 힘이 들지만 그늘에서는 곡괭이질이 그냥 저절로 돼나가는 거려 뭐. 게다가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요. 르피크 씨는 홍당무가 몇 번 곡괭이질 하는 것을 바라보더니 안으로 들어간다. 만일을 생각해서 개를 가둬놓아야지. 마침 자고 있구나. 이렇게 해두면 아빠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시진 않으시겠지? 개를 안 데리고 사냥에 갈 수는 없을 테고 개는 또 나 없이는 못 갈 테니까 말이야. 그때 안뜰에서 빗장여는 소리가 들리자 홍당무는 르피크 부인이 들어오는 줄 알고 황급히 곡괭이질을 다시 시작하는데, 낯선 시골 소녀 하나가 문을 열고 앞마당으로 들어서서 홍당무를 쳐다본다. 홍당무는 등을 돌린 채 열심히 곡괭이질을 한다. 소녀는 안뜰을 지나서 층계를 올라가 집 안으로 통하는 문을 노크한다.
홍당무는 르피크 부인이 자기에게 아무 잔소리도 안 하고 지나간 것이 이상해서 가만히 곁눈질을 한다. 그러더니 일어선다. 엄마가 아니잖아? 아가씨, 누굴 찾는 거지? 아네뜨는 새 주인을 찾아가기 위해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은 시골 소녀 차림이다. 그렇다고 그런 소녀들이 풍기는 상식적인 인상은 없다. 하얀 보네, 즉 헝겊 모자에 짧은 윗저고리, 회색 스커트, 팔에는 바구니를 끼고 있다. 루피크 마님 좀 뵈려고요. 외출하고 안 계신데? 곧 돌아오실까요? 글쎄 곧 돌아오셨으면 좋겠지만 왜 그러지? 저 여기 새로 오게 된 하녀예요. 루피크 마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로르무에서 절더러 이리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나도 알아. 엄마가 나한테 말씀하시더군. 그렇잖아도 내가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지. 마님께서는 지금 신부님 댁에 가시고 안 계시니까 안으로 들어가봤자 소용없다고. 자, 거기 층계라도 앉지. 괜찮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멀리서 왔나? 로르무에서요.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럼 짐은 어쩌고? 정거장에 맡겨놓았어요. 무거운가 보지? 아니요. 헌옷까지밖에 안 들었는걸요, 뭐. 그럼 내가 우편 배달부한테 말해서 내일 아침에 당나귀 수레로 실어 오라고 해줄게. 이리 와. 예. 이름이 뭐니? 아네뜨 빼로요. 아네뜨 빼로라. 그럼 아네뜨라고 불러야겠는데? 난 홍당무야. 에? 홍당무. 르피크 집안의 막내 아들 홍당무야. 이등만이면 내 얘기 안 하시던가? 아니요. 전혀 안 하셨어요. 놀랐는데. 그래, 이 집에서 일하는 게 좋은 모양이지? 글쎄요. 있어봐야 알죠, 뭐. 그야 물론이지. 이 집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야. 일이 많은가요? 아니, 1년 중에 10달은 주인 내부만 사시는데 뭐. 방학 때 나하고 형이 오면 그동안만 좀 고되겠지. 그것도 뭐 아주 고생스러울 정도는 아니야. 난 건강하니까요. 튼튼해 보이는군. 거기다가 내가 또 좀 도와줄 테고. 예? 내 말은 이봐 아네뜨. 난 방학 동안이라고 해서 놀고만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분 전환으로라도 널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알아듣겠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절 도와주시다니요. 뭘 어떻게 말이에요. 르피크 도련님이? 그냥 홍당무라고 불러. 그게 내 이름이니까. 홍당무님. 님 소리는 빼고. 홍당무님? 우리 엄마가 그 소리를 들으시면 기절을 하실걸. 그냥 간단하게 홍당무라고만 부르라니까. 내가 널 아네뜨라고 부르듯이 말이야. 홍당무? 하지만 그건 정식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름이 뭔가 있을 거다니에요. 세례명 같은 거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뒤로도 세례명 같은 건 여태 안 써왔으니까. 이젠 모두가 내 이름은 잊어버렸다고. 그런 별명이 왜 붙었죠? 내 머리 색깔이 빨갛다고 이댁마님이 그렇게 붙여준 거야. 밤색인데요? 밤색이라도 너무 진해서 말이야. 엄마 눈엔 내 머리가 새빨갛게 보이거든. 눈이 좋으시니까. 그러니 날 홍당무라고 부르라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니까. 오늘 저녁엔 난 아빠하고 사냥을 갈 테니까 집안일은 내일 아침부터 우리 둘이 서로 도우면서 하자고. 어? 우스운 얘기만 하시네요. 서로 불편하지만 않도록 우리 잘해보자고. 우린 둘이 다 정각 5시 반에 일어나야 해. 둘이 다요? 내가 깨워줄게. 우리 방은 나란히 붙어있으니까 헛간 밑에. 아침에 일어나면 난 곧 가축들을 돌보지. 개에게 국을 갖다 주고, 암탉에겐 모이를 주고, 토끼에겐 풀을 먹이는 거야. 넌 불을 지핀 다음에 우리 집 아침 식사 준비를 하라고. 마님께선 도련님의 어머님 말이에요? 그래, 밀크 커피를 드시지.
그리고 이 댁 주인 아저씨께서는 말이야. 도련님의 아버님? 응. 아네트 자꾸 내 말을 가로막지 좀 마. 주인 아저씨께선 블랙커피를 드시고 페릭스 형은 초콜릿 차를 마시지. 그럼 도련님은요? 그리고 또 아네트, 너한테도 처음엔 대접이 극진할 거다. 그러니까 너도 여기 마님처럼 밀크커피를 마시게 될 걸 아마? 도련님은요? 나? 나야 뭐 부엌에서 수프 남은 거나 빵 한 조각 후다닥 먹어치우면 되지 뭐. 그럼 페릭스 형처럼 초콜릿을 좋아하시지 않는 모양이죠? 안 좋아해. 초콜릿 차 위에 뿌옇게 뜨는 것 때문에. 아, 오전 중엔 난 방학 숙제를 하지. 아네트, 너도 그땐 멍하니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구두를 닦으라고. 그리고 또 침대도 정리하고 예. 방 청소도 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 거야. 참, 우물에서 물 깃는 건 내가 도와주지. 물 길 일이 있으면 날 부르기만 해. 내겐 운동이 되니까. 낮에 12시 종이 치면 난 포도주 광으로 가지. 신형이 대단하신 모양이군요. 그야 물론이지. 거기다가 또 포도주 광으로 내려가는 층계는 위험하니까 내가 내려가는 거야. 광 열쇠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넌 포도주를 굶게 되는 일은 없을 거야. 밥 먹을 때마다 한 모금씩만 마시면 되는걸요, 뭐. 참, 아네트. 예? 너한테는 이게 좀 힘든 일일 거야. 넌 주로 내과에 나가 있어야 할걸? 빨랫감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니, 그렇진 않지만 아버지의 사냥 바지가 있으니까. 비가 오는 날은 바지에 진흙을 1kg는 묻혀가지고 오시거든. 그게 그대로 말이면 바지에서 털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 비누질을 해서 어깨가 떨어져 나가도록 방망이로 두드려야 한단 말이야. 아네트, 우리 아버지 바지는 냇물에 담그면 진짜 다리처럼 뻣뻣하게 선다 너? 장화를 안 신으시는 모양이죠? 응, 장화도 각반도 안 하시니까 바지를 걷어 올리는 일도 없으시고. 그런데 내 보기엔 아버지가 엄마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진창만 골라서 걸으시는 것 같아. 두 분 사이가 나쁘신가 보죠? 그렇지만 엄마는 이젠 빨래하러 나가시진 않으실 테니까 골탕 먹는 건 덜한 말이야. 두 분 다 엄하신가 보죠? 아네트, 내 얘기를 잘 들어도 예? 엄하게 보이기는 우리 아버지지만 말이야. 사실은 우리 엄마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자 순간 홍당무는 얼른 곡괭이를 잡는다. 엄마가 아닌 어떤 여자가 지나가자 홍당무는 비로소 안심을 한다. 이놈의 엉겅퀴가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굴어. 아이 참. 엄마가 아닌 것을 확인한 홍당무는 다시 곡괭이를 내던지고 손수레에 걸터 앉아 완두콩 광주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껍질을 깐다. 아네뜨가 완두콩을 한 움큼 집어들자 아니야. 그냥 너 지금은 그대로 쉬라고. 예. 이봐, 아네트. 예? 우리 아빠는 처음 봐서는 좀 무섭게 보이지만 얼굴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거든. 아빠는 노상 밖에 나가 사시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골치 아픈 소송사건이 걸려 있어서. 아니면 사냥을 나가시니까. 그리고 또 집에 계시더라도 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 말이 없으셔. 웃으실 때도 수염 속으로 한번 빙긋 웃으시는 게 고작이야. 그것도 페릭스 형이 굉장히 우습게나 굴어야 그 정도라고. 도대체가 우리 아빠는 말보다는 몸짓으로 우리가 다 알아듣길 바라신다고. 빵을 잡수고 싶으시더라도 아네트, 빵 좀 다오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야. 주인 아저씨는 도련님을 예뻐하시나요? 그럴걸? 아빠 식으로 날 사랑해 주시는 거겠지. 그걸 입 밖으로 내시지는 않지만 말이야. 그럼 말도 잘 못하시겠네요. 웬걸? 사냥만 가시면 걔한테는 얼마나 얘기를 잘하신다고. 단지 집에서만 말을 안 하시는 거지 뭐. 마님하고 싸우실 때도 안 하셔요? 물론이지. 엄마 혼자서 말을 하고 혼자서 싸우시는 거지. 아빠가 말을 안 하시면 안 하실수록 엄마는 누구한테건 얘기를 마구 퍼붓는 거야. 대꾸도 안 하시는 아빠한테 퍼붓고 또 형한테도 퍼붓고. 그럼 형은 자기가 대꾸하고 싶을 때만 대꾸를 하지. 엄마는 나한테도 말을 막 하시거든. 그럼 난 엄마가 대꾸해주길 바랄 때마다 대꾸를 해드리지. 엄마는 또 걔한테도 말을 시킨다고. 그럼 걔는 꼬리만 흔들지. 그렇다면 약간
도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조심해, 괜히. 아네트, 우리 엄마는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심술이 사나우신 모양이군요. 너한테는, 그러니까 하녀한테는 그만하면 괜찮은 분이지. 어떤 땐 딸처럼 귀여워해 줄 때도 있을 테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땐 얼간이 취급을 할 때도 있을걸? 아빠한테는 우리 엄마 숫자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페릭스 형한테는 엄마지. 엄마는 형이라면 끔찍하니까. 도련님한테는요? 나한테도 엄마는 엄마지? 도련님한테도 끔찍하신가요? 형하고 나하고는 성질이 다르니까. 도련님을 미워하시는 게로군요. 안 그래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 엄마가 날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날 굉장히 사랑은 하지만 그걸 속으로 숨기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누구보다도 도련님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엄마가 진짜로 그걸 숨기는 거라면 엄마는 너무너무 잘 숨기고 있는 거야. 가엾은 도련님이로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일러두겠는데 아네트, 이 말 잊지 마. 해가 지거든. 도련님은 오히려 굉장히 착해 보이시는데. 그렇게 보여? 에. 그렇다고 함부로 믿어버리진 않는 게 좋을걸? 왜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나쁜 성미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약간만 나쁜 면도 있고 또 굉장히 큰 결점도 있지. 어쨌건 나쁜 건 모조리 가지고 있으니까. 난 말이지 거짓말장애에다가 위선자에다가 지저분하고 거기다가 또 게으름뱅이에 고집불통이고 그 모든 결점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야. 난 또 인정머리라고 넣고 코를 골고 또 있는데 참, 난 밤낮 부퉁하게 부어있다나. 이게 아마 내 결점들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결점일걸. 두들겨 패도 그것만은 내가 절대로 안 고친다는 거야. 마님께서 도련님을 때린단 말이에요? 응, 딱이 몇 대 정도지. 손이 빠르신 모양이죠? 테니스 라켓 같아. 따기를 진짜로 때린단 말이에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 걸 뭐. 아픈 것보다는 맞는다는 게 창피한 것뿐이야. 나도 이젠 어린애가 아니니까. 얼마 안 있으면 만 16살이거든. 한만 봐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좀 더 두고 보라고. 그럼 너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될걸? 그럴 리가. 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거야 내 맘이죠 뭐. 싫으나 좋으나 그렇게 될 거야, 안 했다. 날 쥐고 휘두르시겠군요. 체면이야 잘하시겠지만 말이야. 기가 막혀서. 거역하면 넌 쫓겨날 거란 말이야. 그럼 아예 지금 가버리는 건 어떨까요? 며칠만 기다려보고 새로 왔으니까 얼마 동안은 잘해줄걸? 그러니까 마님이 널 싫어하게 될 때까지는 여기 그대로 있어 봐, 안 했다. 내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진 않아. 더구나 우리가 둘이 서로 양보심만 가지고 해 나간다면 모든 게 다 잘 돼 나가겠지. 난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넌 늘 마님이 하시는 말만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할걸? 늘 마님하고 같이 나를 미워해야 한단 말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죠?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는 겉으로라도 그런 척 해야 한다고. 그랬다가 아무도 없이 우리 둘이만 있게 되면 그때는 다시 친구가 되면 되잖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건 약속하죠. 아네트, 에? 내가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 일러둘 게 있다고 했었지? 에. 조금 있다가 아빠하고 난 사냥하러 가거든. 가면 늦게 돌아올 테니까 난 돌아오자마자 골아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 오늘 밤엔 네가 닭장 문 좀 잠가줘. 잊지 말고 꼭. 그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아네트, 그게 그렇지 않다고. 처음엔 불도 없이 깜깜한 뜰을 건너가려면 잔등으로는 비가 후려치고 스커트가 바람에 날리고 하면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운이 좋은 거란 얘기군요. 어젯밤에 네가 없었으니까 내가 가서 닫아야만 했지만 말이야. 아네트,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그러고 보니 겁쟁이인가 봐. 아니야, 난 겁쟁이는 아니라고. 난 엄마 말대로 나쁜 점 투성이긴 하지만 용기는 있다고. 저기 저 헛간 좀 봐봐.
비바람이 심한 날엔 난 저 속에 틀어박혀서 사는걸. 거기서 난 암만 천둥이 무섭게 쳐도 태평하게 비정보를 하고 논단 말이야. 혼자서요? 여럿이 노는 거나 재밌긴 마찬가지인데 뭐. 내가 이기면 내 입이나 벽에다가 키스를 해주지. 자, 어때? 이 정도라면 내가 겁쟁이는 아니지? 그런데 네가 할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말이야. 매일 밤 가축 우리를 잠그는 것은 네가 할 일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그건 네가 잠그는 거다. 벌써부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따져서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 말고요. 난 겁쟁이도 아니니까요. 난 뭐 겁쟁이인 줄 알고? 아니, 난 무서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사람이 있을 게 뭐야? 어쨌든 말이야, 우리 둘 중에 가축 우리를 누가 잠그러 가느냐 이것만이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엄마의 생각으로는, 엄마의 그 거역할 수 없는 생각으로는, 홍강무야? 그건 매일 밤 네가 잠그는 거다. 예, 엄마. 르피크 부인은 앞가름말을 타서 빤빤하게 빗은 머리에 밤색 프린세스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브로치를 달고 있고 손에는 양산이 들려 있다. 홍당무가 난 무서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라고 말할 때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꼿꼿이 선 채로 냉정하게 아무 소리 않고 살며시 엿듣고 있었다. 안녕하셨어요. 많이? 왔구나, 아네트. 온 지 한참 되니? 아니요. 그런데도 날 부르러 안 왔어? 엄마한테 이제부터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게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엄마. 아네트 안 그래? 정말이에요, 많이. 부르러 못 왔으면 아네트를 집 안으로라도 데리고 들어갔어야지. 너희 학교에서는 그만한 예의도 안 가르쳐주니? 아니에요, 많이. 여기 있는 게 더 좋았는걸요? 도련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 네가 내 아들 홍당무 도련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네 말상 내가 얘기를 썩 잘해줬던 모양이로구나? 아니에요, 엄마. 아내댁에 그저 이것저것 일러줄 걸 일러줬을 뿐이에요. 집안 식구들 얘기를 했겠지. 얘가 너한테 집안 식구들 얘기를 늘어놓았겠구나? 아니에요, 마님. 도련님은 정말 너무 착하신 분이던데요? 하네뜨야, 이 아이가 널 잘 구슬려 놓은 모양이로구나. 주머니에서 손 빼! 그놈의 주머니를 아예 꿰매버려야지. 저 말종 같은 머리꼴 좀 보라지. 쟤한테 포마드를 주면 아마 매일 아침 한 통씩은 쳐바를 거다. 그리고 너 넥타이는 어쨌니? 엄마가 시골에선 넥타이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너 또 저고리를 덜 펴구나? 넌 어떻게 된 아이가 땅에 진창이 한 방울만 있어도 그걸 죄다 네 옷에만 묻혀가지고 다니냐 그래? 곡괭이에서 묻은 거예요. 예, 넌 이젠 곡괭이로 네 저고리를 판단 말이냐? 제가 솔질을 해드릴까요, 마님? 나도 저 애 누가 솔질 같은 건 안 해줘도 저 혼자 잘하는 아이니까. 아가, 너 피곤하겠구나.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포도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그리고 네 방에 가서 좀 쉬어라. 홍당무야, 포도주 강에 가서 포도주 한 병 얼려. 알겠어요, 엄마. 빨리. 그리고 침은 정거장에 두고 왔니? 예, 마님. 그럼 홍당무가 손수레를 끌고 가서 가져올 거다. 예? 왜? 싫어서? 빨리 다녀오지 않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네가 급하긴 뭐가 그리 급하다는 거야?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만 저 조금 있다가 아빠하고 사냥 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 넌 조금 있다가 아빠하고 사냥은 못 간다. 하지만 아빠가... 내가 벌써부터 뭐라고 그러든 네 나이에 아빠라고 부르는 건 꼴불견이라고 내가 주의를 주었잖아. 아버지가 절더러 사냥 가자고 그러셔서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 취소하면 되잖아. 어디니 너희 아버진? 주무셔요. 난 네가 사냥 가는 건 원치 않는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아버지한텐 뭐라고 말하죠? 생각을 바꿨다고 어머, 너 지금 내 말 듣는 거니 안 듣는 거니? 엄마가 얘기를 할 땐 대답이라도 할 거다냐? 네, 어머니. 네, 엄마. 네, 엄마. 너 또 부었구나? 아니에요, 붓긴요. 너 지금 부어있는데 그래? 왜 그러지? 넌 사냥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 좋아하지 않았죠. 인정머리라고 넘는 녀석 같으니라고.
아이고, 가엾어라 우리 아내뜨. 저건 저렇게 말이라곤 통 안 먹혀 들어가는 녀석이라니까. 저 녀석은. 하지만 보기엔 퍽 순해 보이는데요. 제가? 예. 말도 마라. 저 녀석은 마음이 돌덩이 같단다. 저 녀석은 누구도 좋아하는 법이 없어요. 홍당무야, 안 그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요. 엄마겠지. 아휴, 페릭스가 아니었더라면 정말이지. 르피크 부인은 아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그러나 손은 그대로 문을 잡고 있다. 이것이 그녀의 술책 중에 하나이다. 빌어먹을 사냥이고 뭐고 다 틀렸잖아. 또 한 번 꼴 좋게 됐군. 입속으로 투덜거리는 거 그만두지 못하겠니? 이때 르피크 씨가 홍당무에게 가는 것이 보이자 그녀는 문을 닫는다. 르피크 씨가 철문 앞으로 나타난다. 총은 멜빵으로 어깨에 메고 사냥망태는 홍당무에게 주려고 손에 들고 있다. 홍당무는 곡괭이질을 하고 있다. 자, 준비됐니? 저요? 아빠, 저 생각을 바꿨어요. 사냥엔 안 따라가겠어요. 아니, 왜? 가기가 싫어져서요. 별 우스운 놈 다 보겠네. 그럼 그만두려무나. 제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으시겠어요? 토끼가 없는 게 곤란하겠지? 마님께서요, 빨리 소작인 집에 가서 크림 한 대접 받아오시래요. 알았어, 갈게. 아빠, 다녀오세요! 많이 잡아오시고요! 저분이 주인 아저씨세요? 응. 무뚝뚝해 보이시는데요. 내가 안녕히 다녀오시라는 소리가 싫으신 거야. 내가 그러면 재수가 없다는 거지. 마님께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넌 우리 엄마를 잘 모르겠는 모양이지? 그냥 생각을 바꿨다고만 말했어. 그럼 주인 아저씨께선 도련님이 변덕쟁이라고 생각하셨겠네요. 늘 그래온 걸 뭐. 아빠는 이제 그런 일엔 익숙해지셨거든. 마님께선 도련님한테 어쩌면 그렇게 심한 소리만 하시죠? 이제 곧 익숙해질 거야. 난 내가 도련님 같으면 아저씨한테 사실 얘기를 해버릴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 안 했다? 얻어맞지 않으려는 거야. 우리 아빠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때리는 일이 없어. 원래 말이 없는 분이라 야단조차도 치지 않으시지만 말이야. 하지만 엄마는 조그만 꼬투리라도 하나 잡았다 하면 걔는 도대체 어딜 갔지? 1시간이나 불러도 보이질 않으니. 아빠 계집 속에 있어요! 그래? 네가 가둬뒀니? 네, 만일을 생각해서요. 아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건 우스운 얘긴데. 홍당무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이상한 녀석 같으니라고. 너 이 아빠를 놀리는 거라면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라. 아니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야, 이놈아. 네가 날 놀리는 게 아니라면 그 변덕은 그럼 뭐냐? 어째서 가겠다고 나서다가 갑자기 못 가겠다는 거야?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새로운 한여예요. 지금 막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사냥이 안 가겠다는 게 도련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세요. 하여튼 넌 너 할 일이나 하라고. 뭐? 네 생각이 아니라니. 대답해봐. 어서! 아네뜨, 우리 홍당무한테 소작인 집에 갔다 오라고 말했겠지? 예, 마님. 홍당무야, 넌 사냥에도 따라가고 싶지 않다니 이제부턴 시간이 있겠구나. 예, 엄마. 사냥은 마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어서 다녀온 산책 삼아 말이다. 예. 움직이지 마라. 어서 갔다 온. 그럼 얼마나 착하겠니? 움직이지 말라니까. 홍당무야, 너 왜 그러지? 가만 내버려 둬! 기가 막혀서. 아네뜨, 너 그 사람들 코앞에 서서 하품이나 하고 있지 말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 예, 마님. 그것 보세요. 너 굉장한 일을 했구나. 딴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 너 여기 오래 있지 못할걸. 그렇다면 뭐 다른 데 일자리를 찾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아네뜨! 아네뜨. 총 가지고 들어가. 예. 자,
이젠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해보려무나. 저 기집애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엄마가 절더러 오늘 저녁엔 사냥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빠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너 엄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보구나. 글쎄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엄마가 너한테 사냥을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엄마가 한번 안 된다고 하면 세상 없어도 못하는 거죠, 뭐. 나하고 같이 가는 건데도 그럼요. 이유도 없이? 엄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면 무조건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네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아빠도 이젠 제 말을 안 믿으시는군요. 르피크 씨는 홍당무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의 머리카락 속으로 손을 넣는다. 너 이 머리라도 좀 지켜비자 보면 어떨까? 늘 이놈의 머리가 눈을 덮고 있으니 말이야. 너 마음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얘기해봐라. 아빠! 전 집을 나가고 싶어요! 왜? 전 이제 엄마가 싫어졌어요! 엄마가 싫어졌다고? 거참 딱하게 됐구나.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제가 엄마 마음을 알게 된 다음부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참 야단났구나. 아들이 엄마를 싫어하게 됐으니 말이다. 아빠, 그러니 제가 엄마하고 헤어질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난 그런 건 모른다. 네가 엄마 곁을 떠나겠다니. 네가 엄마를 만나는 게 고작 방학 때밖에 더 있니? 1년에 2달뿐인데 말이야. 그 2달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1년 내내 학교에 남아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럼 1년 내내 네 얼굴을 보지 못할 게 아니냐? 아빠가 학교로 절 만나러 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한가한 여행은 돈만 들게 볼일 보러 여행하시는 길에 들르시면 되잖아요. 남들 눈에 띌 건 생각 안 하니?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가난한 학생들이나 하는 짓이야. 아빠도 늘 아빠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 정도로 가난뱅이는 아니다. 게다가 남들이 내가 널 버린 걸로 생각할 것 아니냐? 그럼 공부를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절 학교에서 데려내 오시죠 뭐. 공부가 영 시원찮아서 퇴학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는 네가 무슨 일자리를 구한다고 그래? 상점에든지 공장에든지 아니면 농사일이라도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내의 목공소에 넣어줘도 좋단 말이냐? 네, 좋아요. 아니면 구두방이라도? 네, 좋아요. 제 밥값만 벌 수 있다면 전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약간씩 보태주는 거야 괜찮겠지? 물론이죠. 처음 1, 2년 동안은요. 도와주셔야만 될 형편이라면요. 너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 홍당무야, 넌 내가 널 구두창에 징이나 받고 널판지에 대패질이나 하라고 여태까지 그 많은 돈을 쳐들인 줄 알아? 아빤 절 놀리고 계시는군요. 인서가 생각해봐라. 너희 형은 대학생이 되는데 넌 그래 구두수선쟁이가 되겠다는 거야? 아빠, 형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넌 그렇지 못하다는 게냐? 야단 좀 몇 번 맞았다고? 에이, 그런 건 다 어린애 같은 시시한 생각이지. 아이들이라도 너무 불행하면 자살하는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일이 어딨어? 진짜 그러는 수도 있다고요. 왜? 너도 자살하고 싶냐? 가끔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 정말 죽으려고 해봤어? 네, 2번이나. 첫 번째가 실패였으면 계속 실패할걸? 사실 말이지 첫 번째 때는 진짜로 결심을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내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 효과만 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물에서 물 한 통을 길어다가 그 속에 얼굴을 파묻었죠. 코하고 입을 꼭 다물고요. 그리고 숨이 막히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물통을 확 엎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숨을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물에 빠져 죽진 못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벼락만 맞은 거죠. 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었지? 글쎄요. 그날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랬었는지는 이젠 생각도 안 나요. 하긴 첫 번째 자살 사건은 어린애 장난 같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2번째는 진짜로 심각했었다고요. 원 그 얼굴 꼴이라니. 얘 홍당무야. 목을 매려고 했었죠. 아이 저런. 그렇다면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목매달아 죽기도 싫었던 모양이로구나. 그땐 헛간에 가서 건초더미 위로 올라갔었죠. 그래가지고 그 위에 대들보에다 끈을 매달았죠. 그 큰 대들보 아빠도 아시죠? 맨 가운데 것. 그런 다음에 그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고리 속에다 목을 집어넣었죠. 두 발은 집더미 맨 끝에다 꼭 모으고 팔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요. 그래. 그런데 그때 마침 기왓장 틈으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질 않겠어요? 계속 말해. 어서. 막 허공으로 뛰려는 순간인데 절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구만. 그때도 역시 엄마가 네 목숨을 구해준 거겠지? 아니죠. 그게 만약 엄마가 부르는 소리였더라면 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아빠니까 내려왔던 거죠. 그때 절 부른 게 아빠였단 말이에요. 정말이야?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 테니까 아빠 보시겠어요? 그때 그 끈이 아직도 매달려 있다고요. 가서 한번 보세요. 가보세요. 전 엄마한테밖에 거짓말은 안 한다고요. 엄마가 너한테 그 정도로 심하게 군단 말이냐? 아빠 절 떠나게 해주세요. 그럼 왜 진작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지? 제가 불만을 털어놓았다간 엄마한테 혼나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빠. 집을 나가는 건 안 된다. 그런 짓은 내가 못하게 막을 거야. 이제부턴 널 내 곁에 두어야겠다. 전 엄마가 싫으니까 여기 있어봤자 별 수 없다고요. 난 뭐 엄마를 좋아하는 줄 아니? 아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난 뭐 엄마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고 말했다. 그랬군요, 아빠. 전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그 소리가 그렇게 좋으냐? 우린 이제 둘이 한편이니까요, 아빠. 쉿. 엄마가 창으로 우릴 감시하고 있어요. 가서 덧문을 닫고 와. 그건 안 돼요, 아빠. 엄마가 유리창 안에서 노려보고 있으니까 벼락이 떨어질걸요. 무섭냐? 네, 무서워요. 아빠가 직접 닫으시죠. 와, 아빠 정말 용감하신데요. 엄마 코앞에서 덧문을 닫으시다니, 그것도 이런 대낮에. 이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바보 녀석 같으니라고. 엄마가 만일 저 문을 다시 열어놓으면 어떡하죠? 또 가서 닫지 뭐. 엄마가 그렇게 무서우냐? 전 엄마가 무서워요. 어느 정도 무서우냐 하면요. 딸꾹질 하다가도 엄마만 나타났다면 딸꾹질이 쑥 들어갈 정도니까요. 너희 형 페릭스는 무서워하지 않지 않냐? 뭐, 형이야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전 엄마가 형만 너무 귀여워해주기 때문에 형을 미워하지만요. 형은 엄마한테 막 대들 수 있기 때문에 전 형이 좋아요. 어쩌다가 엄마가 형을 야단치려고 하면 형은 빗자루를 들고 나서거든요. 그러니 형은 얼마나 근사해요. 그럼 너도 형처럼 대들면 되잖아. 너도 반항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된다면 얼마든지 그러게요. 제가 어른이 되더라도 그건 안 될 거예요. 하긴 힘이야 지금도 세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말이에요. 저는 황소하고도 싸울 수 있을 만큼 힘은 장사라고요. 하지만 제가 엄마를 향해서 빗자루를 들었다고 쳐보죠. 그럼 아마 엄마는 제가 그걸 엄마한테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할걸요. 그러니 빗자루는 제 손에서 엄마 손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엄마는 그걸로 절 때리기 전에 한마디로 하겠죠. 고맙다라고요. 때리려고 할 땐 달아나면 되잖아. 그쯤 되면 다리가 말을 들어먹어야죠. 엄마 앞에선 다리가 얼어붙고 마는걸요. 게다가 도망해봤자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할 건데요. 뭐. 우습죠? 안 그래요, 아빠? 그 정도로 엄마를 무서워해야 한다니. 아빠도 엄마가 약간은 무서운 것 아니에요? 내가? 아빠는 엄마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달라. 무슨 이유인데요, 아빠? 아니, 왜 그래? 엄마가 문 뒤에서 엿듣고 있어요. 르피크 부인은 문을 반쯤 열어놓고 있다. 갑자기 들이닥치듯 문을 획 열고
계단을 내려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따금 발을 멈추고 나무 부스러기들을 줍는다. 홍당무야, 너 한쪽 발 좀 들어줄래?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라고 장작 부스러기를 좀 주면 안 되나요? 저리 가! 남편 루피크 씨의 호통에 괴성을 지르는 루피크 부인. 기가 막혀서 남의 식구 앞에서 그리고 날 존경해야 할 아이들 앞에서 그따위 소리라다니. 아니 그래, 당신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다니. 내가 그럴 정도로 무슨 못된 짓이라도 했단 말이요? 아네띠야, 너한테 미리 일러두겠다만 너희 마님께선 지금 히스테리가 발작을 한 모양이다. 하지만 저건 그저 꾀병이란다. 지금은 자기 팔을 뒤틀고 있지만 조심해라. 나중엔 할퀴려고 덤벼들 테니까 말이야. 저렇게 손수건을 질겅질겅 씹고 있지만 삼키진 않아. 우물로 뛰어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도 걱정 마라. 우물엔 철망을 씌워놓았거든. 또 미친 듯이 사방으로 벌쩍벌쩍 뛰어다니더라도 사실은 그것도 신부님 집으로 곧장 달려가는 거라고. 내가 2번 다시 이 집안에 발을 들어놓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럼 저녁에 또 봅시다. 아이고 하느님, 어째서 이 몸 위에 자비의 눈길을 보내시지 않으십니까? 저 마님을 따라가 보겠어요. 마님께서 저렇게 되시다니 걱정이 돼서요. 다 연극이야. 어디 있냐? 겁쟁이 녀석 같으니라고. 엄마 가셨어요. 그래, 어서 나오너라. 무지하게 빨리 걸어가는데요. 아빠, 정말 겁나던데요. 저리 가요. 저리 가. 난 그 말을 2번씩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요, 아빠. 그래도 아빠 무서운 데가 있는 분이네요. 그럴까? 제 손 좀 만져보세요. 너 떨고 있구나. 엄마가 그 안갚음을 저한테 할 거라고요. 내가 널 보호해준다는 걸 너도 이젠 알면서 그래? 아빠가 옆에 계시다면야 그렇겠지만. 그런데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신 걸 보니 아빠한테 제가 질문을 해도 돼요? 물론 무턱대고 물어보는 거지만 말이에요. 제 질문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좋아요. 자, 물어봐도 되죠? 물어보려무나. 혹시 엄마가 무슨... 법률상의 죄를 지은 게 아니냐고? 아니요. 그럼 도덕상의 죄를 지었느냐고? 네! 그런 종류의 어떤 일을요. 그렇다면 그런 거야 신부가 알 일 아니냐? 왜요? 아빠한테도 상관이야 있죠. 그런 게 제일 큰 죄일지도 모르는 건데요. 아빠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소린지 원? 도덕상, 의무상, 명예상의 큰 죄 아니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냐? 제 생각이 틀렸나요? 틀리긴. 녀석, 안심해라. 너희 엄마는 그런 잘못 같은 건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너 내가 생각하기보단 생각이 꽤 앞서 있구나. 책을 읽은 덕이죠, 뭐. 제가 책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가정 불화의 불씨는 늘 그런 것이더군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엔 그런 건 없다. 그럼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죠. 잘 생각해보려무나. 네가 지금 말한 그 죄라는 게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가정이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럼 그 밖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가요? 예, 잠깐만. 넌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지금 그 이유를... 이제 그만 손을 든 게 어때? 갈팡질팡하지 말고. 홍당무야, 가정에 필요한 거란, 가장 필요한 건 뜻이 맞아야 하는 거란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는 게 제일 필요한 거야. 감정의 융화라는 건 말씀이로군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으면 그런 거라고 해두지. 그런데 이 집 마님의 성질은 내 성미하고는 정반대라 이 말이다.
사실 엄마랑 아빠랑은 닮은 데가 너무 없어요. 없다 마다. 난 우선 말이 많은 게 싫어. 또 맺고 끊는 데가 없고 거짓말하는 것도 딱 질색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가 잘 맞지 않는 거죠? 저도 그런 줄은 알고 있었다고요. 저도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서로 뜻이 맞질 않게 된 건 꽤 오래전부터였죠. 15, 16년 전 얘기다. 16년이요? 그렇다면 제 나이하고 같게요? 그래. 네가 태어났을 땐 너희 엄마와 나 사이는 이미 끝장이 나 있었던 거란다. 제가 태어난 것으로 해서 엄마 아빠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림도 없는 소리. 네가 태어났을 땐 이미 때가 늦었던 거야. 넌 우리 사이의 마지막 싸움이 한창 치열했을 때 태어났거든. 그래서 우린 둘이 다 네가 태어나는 게 달갑지 않았었단다. 네가 진짜 얘기를 듣고 싶다기에 사실대로 고백한 거란다. 이런 사정을 들으면 너도 너희 엄마가 너한테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갈 거다. 제 일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 제 생각엔 부부란 어떤 조그만 구실로도 다시 화해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한두 번 혹은 10번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항상 그렇게는 안 되는 거란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아빠처럼 사람을 잘 보는 분이 왜 하필이면 엄마하고 결혼을 하셨죠? 난들 처음부터야 어찌 그걸 안단 말이냐. 여자 하나를, 그것도 자기 아내를 알려면 말이다, 여러 해가 걸리는 거란다. 그런데 다 알고 났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됐을 때란 말이야. 아빠,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더란 말이다. 몇 번씩이나 내가 말을 꺼냈지만 너희 엄마가 응해주질 않았단다. 엄마 성미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하지만 그건 엄마의 권리니까. 게다가 나도 너처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이유밖에는 너희 엄마를 나무랄 이유가 없는 거야. 넌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엄마 곁을 떠날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너희 엄마한테서 빠져나가는 데는 그 정도의 이유론 불충분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아빠는 불행하신 거죠. 그렇군. 거의 저만큼이나 불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네 마음이 좀 위로가 된다면 그렇다고 해두지. 정말 그러시다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죠. 하지만 그보다는 전 화가 치미는데요. 전 그래도 괜찮다고 칩시다. 저야 뭐 엄마한테는 자식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빠는 아빠 아니에요. 이 집 주인이고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분통이 터져서 가만히 못 있겠는데요. 못된 여자 같으니 이제 두고 봐라. 홍당무야, 엄만 집에 없다고요. 그게 무슨 짓이냐? 아빠 때문에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래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그 여잔 너의 엄마야. 그래요. 물론 엄마야 엄마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엄마가 절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엄마라는 게 저한테 무슨 뜻이 있냐는 거예요. 어머니란 착한 엄마라 하는 거고 아버지도 좋은 아빠라 아빠인 거지. 그렇지 못할 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아빠도 저한테 아버지밖에 안 된다면 전 아빠를 좋아하지 않을걸요. 그냥 아버지만 되는 거라면요, 어려울 것도 없죠 뭐. 제가 아빠를 좋아하는 건 그래, 아빠를 좋아하는 건? 그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둘이 서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았기 때문이죠. 아빠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아버지로서 저를 야단치시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아빠,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시시한 것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런 우스운 걸 생각해내게 됐는지요. 내가 생각해낸 건 아니다. 아빠, 가정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 지붕 밑에서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강제 집단. 가정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겉으로만 행복한 척하는 가정은 제쳐놓더라도 우리 집 같은 집안이 꽤 많이 있단다. 아빠는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집안은 온 식구가 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도 온 식구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이 됐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너나 이 다음에 가서 그런 행운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넌 너희 자식들의 친구가 돼주면 되지 않니? 아빠는 저를 오늘처럼 유심히 보신 일이 전에는 없었죠. 그래.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하지만 너도 약간의 책임은 있어요. 넌 늘 사람들 곁을 피해서 남한테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람을 싫어했으니 말이다. 넌 왜 그랬었니? 그럴 수밖에요. 사냥을 따라와서까지도 넌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으니 말이야. 그땐 아빠도 말을 안 하시잖아요. 아빠는 앞서가고 전 아빠가 총 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약간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그러면 아빠는 자꾸자꾸 앞으로만 계속 걸어가시니까. 그래. 난 사냥밖엔 낙이란 게 없으니까. 아빠, 제가 아빠한테 제 속을 다 보여드린 게 저한텐 이득이 된 셈일까요? 이득도 아주 큰 이득이지. 난 네가 영리한 줄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고 말고. 넌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가 만일 절 사랑해 주셨더라면 전 뭔가 그래도 괜찮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건 그렇지가 않다, 홍당무야. 귀염만 받고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럼 아빤 제가 영리한 아이라고는 생각하셨지만 이기적이고 또 얼굴처럼 마음도 못돼 먹은 아이인 줄 아셨었군요. 넌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던데요. 공연이 과장해서 하는 소리지 뭐. 하지만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은 절대로 미남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말도 과장이 심하구나. 하지만 그 선생님은 미술적인 견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빠가 저를 밉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리고 네 얼굴이 설사 지금보다 더 밉다면 또 어떠냐? 남자란 건강만 하면 되는 거야. 전 건강이야 아주. 아빠, 그럼 아빤 제 마음은 거짓투성이에다가 인정머리 없고 밤낮 부어만 있고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만. 난 네가 거짓말하는 건 본 일이 없다. 가끔 거짓말을 하긴 했어요. 엄마한테 야단맞지 않으려고요. 그런 거야 문제가 다르지. 아빤 제가 아주 냉정한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에이,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나도 냉정한 사람이다. 사람들이야 웃지만 않아도 냉정하다 어쩌다 하고 욕을 하는 거니까. 네 얼굴은 좀 잘 붙는 편이긴 하더라만. 죄송해요, 아빠. 앞으로는 절대로 부어있지 않을게요. 너 혼자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땐 넌 주로 뭘 하고 지내니? 엄마가 저만 구박하는 게 속상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뭐. 그런 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난 네가 오히려 엄마 편인 줄만 알았었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었겠니? 그 증거로 전에 너희 엄마는 툭 하면 너한테 잘 물어봤지 않니? 뻔뻔스럽게도 말이야. 너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더 좋지? 그럼 너의 대답은 늘... 둘 다 똑같이 좋다고 말했었죠. 그럼 또 너희 엄마는 이렇게 다그쳐 물었지. 홍당무야, 그래도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눈곱만치라도 더 좋지? 그럼 결국 네 대답은 누가 조금은 더 좋으냐면 엄마가... 그래, 100번이면 100번 다 엄마였지. 절대로 아빠라고 말 안 하더라. 난 네가 조금 더 좋다는 그 소리가 늘 비위에 거슬렸었다고. 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소리라고 말해봤자 그건 소용없는 소리다. 아빠,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한 소리였어요. 그것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대답했던 건데요. 엄마하고 저하고 미리 다 짜놓았었던 거거든요. 참, 너의 엄마다운 얘기다. 그리고요, 요새는 절대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 마세요. 원 녀석들. 난 또 네가 그렇게 성질 좋고 똑똑하고 정이 많고 착한 아이인 줄은 미처 몰랐었구나. 프랑스와야. 프랑스와요? 예, 아빠. 아빠가 절 진짜 제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별명으로만 불렀었던 게 기분 나빴었구나. 예. 그래도 아빠가 그러시는 건 괜찮아요. 아빠는 절 좋아하세요? 아니, 무슨 집이라도 나갔다가 돌아온 아이같이 그런 소리를 하냐? 엄마가 보면 어떡해요? 난 운이 나빴던 거야. 난 너의 엄마 성질을 잘못 봤듯이 네 성질도 잘못 봤었구나. 아빠, 전 아빠가 정말이지 불쌍해요. 저야 앞날이 있으니까 새 가정을 하나 꾸미면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아빠는 안 그렇잖아요. 아빠는 늙어서까지도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생각밖에 안 하는 엄마 곁에서 내내 사셔야 할 테니 말이에요. 그러는 너희 엄마도 행복하진 않단다. 예?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니요? 그렇게 간단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엄마는 제 따귀를 찰싹찰싹 때릴 땐 기분이 상쾌할 텐데요. 그야 상쾌하겠지. 하지만 네 문제만 하더라도 그럴 때 이외에는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말이야. 전 그 이상의 것은 못 참아요. 그런데 엄만 그 이상의 뭘 또 바라는 게 있을까요? 네가 엄마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야. 제가 사랑해주기를요? 아빠의 사랑을 바라는 거겠죠? 나한테는 이미 체념을 한 거고 지금은 너한테서만 바라는 거야. 제가 엄마를 사랑해주길 바라다니. 아유, 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넌 아직 모를지도 모르지. 남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말이다. 엄마가 그런 걸 다 괴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괴로워하고 말고. 그럼 엄마도 불행할까요? 그래, 엄마도 불행하지. 불행하다니요? 아빠처럼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거다. 그럼 저하고도 똑같을까요? 아무도 꼭 그렇다고는 말 못하는 거다. 아빠 말씀은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거 생각해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우린 모두가 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너도 엄마의 얘기도 들어줘야 할 거다. 어쩌면 너희 엄마도 자기 나름대로 운이 나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누가 아니? 또 너희 엄마도 혹시 다른 남자와 만났더라면 어땠을런지. 난 너희 엄마한테서는 내가 바라던 걸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 엄마를 원망하고 너희 엄마한테 냉혹하게 대해온 거다. 그랬더니 너희 엄마는 나한테서 받은 냉혹한 대접을 너한테다 안갚음을 한 거지. 너희 엄마가 너한테 대하는 처사는 모두가 나빴던 거야. 하지만 나한테 대한 처사도 모두가 나빴었을까? 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지. 자, 이런 얘기는 우리 이제 그만해두자. 어때? 한두 시간 동안이라도 사냥하러 안 갈래? 왜 울지? 아빠가 하신 말씀 말이에요. 엄만 제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서러우면 이제부터 엄마를 사랑해보려무나. 제가요? 이때 저 만치에서 하녀 아네트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저씨! 마님께서 이제 돌아오셔도 되겠죠? 그걸 마님께서 내게 물어보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제가 그냥 한 걸음 앞선 거예요. 아저씨께서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나 보려고요. 난 화 같은 건 안 낸다.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겠지.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지만 너의 마님의 집이기도 하니까. 마님께서는 교회 갔다 오시는 거예요. 신부의 집을 갔었겠지. 아니에요. 교회에 가셨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우셨다고요.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진짜예요, 아저씨.
저기 오시네요. 홍당무와 르피크 씨가 마당을 향해 바라보니 르피크 부인의 모습이 보이고 엄마, 걸음을 멈춘 르피크 부인이 홍당무를 쳐다본다. 늘 두려움만을 안겨주었던 엄마의 슬픔 가득한 눈이 어떤 얘기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었니? 아직도 무섭단? 네. 하지만 그전처럼 무섭진 않았어요. 아빠, 아까 엄마 눈 보셨어요? 왜? 엄마 눈이 달라진 데라도 있던? 네. 엄마 눈이 슬퍼 보이던데요, 굉장히. 아빠는 불쌍해요. 엄마도 불쌍하고. 이젠 페릭스 형밖에 안 남겠군요. 형은 지금 낚시질하고 있어요. 저 아래 물방앗간에서요. 내가 없어지면 형이 슬퍼해줄까? 너 정말로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 그럼 아빠는 찬성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다 하고 났는데도 에이, 아빠 그 얘긴 참 좋았어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긴 처음이다. 그렇다고 이제부턴 매일 이런 일을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섭섭한데요? 하지만 만일 제가 집에 이대로 눌러있게 되면 전 엄마한테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간단하지. 나처럼 하면 돼. 그러니까 어른같이 굴란 말씀인가요? 넌 이제 사내 대장부인데 뭘. 만약에 엄마가 절더러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건 누가 가르쳐주더냐라고 물으면 전 아빠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라. 그렇다면 일이 잘 풀릴지도 모르겠군. 너 망설이고 있구나. 아니요. 생각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야 할 일이니까요. 꽤 오래 끄는데 에이, 프랑스와 아빠 혼자 남으면 쓸쓸하시겠죠? 안 그래요? 아빠는 이제 저 없이는 못 사시겠죠? 그렇다면 좋아요. 아빠 저 결심했어요. 아빠를 혼자 버려두진 않겠어요. 제가 그냥 집에 남을게요. 출연 홍당무 이현주, 르피크 씨 김동현, 르피크 부인 김진수, 아네트 양유정, 해설 정유미, 기술 정재선, 효과 강효배. 보이스멘토 라디오 명작극장 두 번째 작품 홍당무. 쥘즈 르나로 원작, 문관일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